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사성어 토사구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비정함을 비유해서 이러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주인공으로는 흔히 두 사람이 거론되는데 한 사람은 범녀, 다른 한 사람은 한신입니다. 범녀는 기원전 5세기 때 울나라 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구천이 춘추 5패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한 명신입니다. 한신은 범녀보다 약 300년 후인 기원전 2세기경 유광이 한나라를 세울 때 크게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토사구팽을 말했지만 원조는 먼저 살았던 범녀입니다. 따라서 범녀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어떤 상황에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녀는 생물 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행적은 사기, 오랑구천세가와 화식열전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자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범녀의 이름은 기원전 496년 오랑구천이 아버지 윤상에 이어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오나라 왕 함녀는 윤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일으켜 울나라를 공격했지만 죽기를 각오한 울나라 군대에 패배했고 자신도 화살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오왕 함녀의 뒤를 이은 부차는 울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밤낮으로 군대를 훈련시켰는데 이 소문을 들은 오랑구천은 오나라가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범녀가 간언하며 말했습니다. 오나라를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듣기로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이고 전쟁은 덕을 거스르는 것이며 다툼은 일 가운데 가장 저급한 것입니다. 음모를 꾸며 덕을 거스르고 흉기를 사용하기를 즐겨 전쟁에 친히 관여하려 함은 하늘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행해도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랑구천은 이미 결정했다고 하며 군대를 일으켰지만 오나라 군대에 패배했고 남은 병사 5,000명으로 회계산에 들어가 포위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랑구천은 범녀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빠졌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으냐고 범녀에게 물었습니다. 범녀가 대답했습니다. 충만함을 지속하려면 하늘과 함께하고 기우는 것을 안정시키고자 하면 사람과 함께해야 하며 사리를 절제하고자 하면 땅과 함께해야 합니다. 겸허한 말씀과 후한 예물을 갖추어 오왕에게 보내십시오. 만약 오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께서 스스로 볼모가 되어 그를 섬기십시오. 오랑구천은 좋다고 말하며 대부 문종을 보내 광화를 청하게 했습니다. 문종은 무릎으로 기어가서 오왕부차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구천의 뜻을 전했고 오왕부차가 허락하려고 했지만 오자서가 반대하여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종이 돌아와 구천에게 보고하자 구천은 내심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보물을 불사르고 죽음으로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문종은 구천을 말리면서 오나라의 태제 백비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니 뇌물로 그를 깨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백비는 문종을 오왕부차 앞으로 안내했고 문종이 오랑구천의 뜻을 전했을 때 여전히 오자서가 반대했지만 오왕부차는 구천을 용서하고 군대를 거두어 돌아갔습니다.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고사일생한 오랑구천은 쓸개를 맛보며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랑구천이 범녀에게 국정을 맡기려고 하자 범녀는 군사에 관한 일이라면 자신이 문종보다 낫지만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따르게 하는 일은 문종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천은 모든 국정을 대부 문종에게 부탁하고 범녀와 함께 오나라에 볼모로 갔는데 2년 후에 오왕부차는 두 사람을 울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울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나라에 복수하려고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 범녀의 말을 듣지 않아 나라를 잃을 뻔했던 일을 교훈으로 삼아 유연해진 것입니다. 반면 울나라를 굴복시키고 한껏 교만해진 오왕부차는 오자서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여
국력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간신의 말을 듣고 오자설을 의심하여 결국 그를 자결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오왕보차가 제후들과 협행하기 위해 오나라 정예병사들과 함께 북쪽으로 갔을 때 월나라는 오나라를 공격하여 승리했고, 그로부터 4년 후에는 다시 공격하여 오왕보차를 고소산에 가두었습니다. 오왕보차는 대부 공소농을 시켜 맨살을 드러내고 무릎으로 기어가 월왕구천에게 광화를 청하도록 했습니다. 구천은 허락하려고 했으나 범녀가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회계산의 일은 하늘이 월나라를 오나라에게 준 기회인데 오나라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늘이 오나라를 월나라에게 주는데 월나라가 어찌 하늘의 뜻을 거스른단 말입니까? 또한 군왕께서 일찍이 조정에 나가셔서 저녁에 돌아가셨으니 오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22년간 일을 도모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일을 저버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벌을 받는 법입니다. 오나라를 멸망시킨 월왕구천은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가서 제후들과 협행하고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월왕구천이 제후들로부터 패왕이라는 칭송을 들을 때 범녀는 상장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월나라로 돌아온 범녀는 너무 큰 명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월왕구천의 사람됨 또한 고생은 함께 할 수 있어도 편안함은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썼습니다. 신이 듣건대 군주가 걱정하면 신하는 고생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군주가 모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왕께서 회계산에서 모욕을 당하셨는데 제가 죽지 않았던 까닭은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치욕도 갚았으니 신은 회계산에서 모욕당하신 죄를 받겠습니다. 구천이 월나라에 반을 주겠다고 하며 사직을 만류했지만 범녀는 가벼운 보물을 챙겨 집안 식솔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범녀는 제나라로 가서 성과 이름을 바꾸고 스스로 치이자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나라에서 대부 문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은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가 모두 잡히면 사냥개는 삶아지는 법이오. 월나라 왕 구천이라는 사람은 목이 길고 입은 새처럼 뾰족하니 정령 어려움은 함께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할 수 없소. 그대는 어찌하여 월나라를 떠나지 않는 것이오. 범녀의 편지 가운데 교활한 토끼가 모두 잡히면 사냥개는 삶아진다는 문장이 토사구팽의 출처입니다. 편지를 읽은 문종이 병을 핑계 삼아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종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헐뜯었습니다. 그러자 구천은 문종에게 칼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과인에게 오나라를 칠 수 있는 계책 7가지를 가르쳐 주었소. 나는 그 중에 3가지만 써서 오나라를 패배시켰소. 나머지 3가지는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나를 위해 선왕이 있는 그곳을 따라가 시험해 보시오. 문종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나라로 간 범녀는 바닷가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 곧 재산이 수십만 금에 달하게 되었고, 제나라 사람들은 그가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상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범녀는 또 단식했습니다. 집에서는 천금의 재산을 이루고 벼슬 살이는 상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보통 사람으로서 정점에 도달한 것이다. 존귀한 이름을 오랫동안 지니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그러고는 재상의 인수를 돌려주고 재산을 모두 친구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중에서 귀중한 보물만 가지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돛땅에 이르러 보니 그곳이 천하의 중심지였으므로 장사를 하면 각지와 연결되어 있어 큰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범녀는 스스로 도주공이라고 칭하고 다시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한편으론 장사를 하여 이번에도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라면 모두 도주공을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